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셨습니까? 저는 출근 2주 차인데 확실히 첫 주보다는 필요한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기서 몇 주 시간 더 지난다면 평일에도 영상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시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지난주 대비해서 고만고만했습니다. 대신 코인이 좋지 못해서 일주일 새에 10% 정도 비트코인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투자가 세팅이 안 됐으니까 이런 하락이 오히려 반갑고요. 하반기부터 저와 함께 투자를 하실 분들도 이런 하락장 지켜보다가 매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해도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NF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좀 더 사볼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괜찮은 코인이 나오면 청약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실거주 한 채를 고점에 사서 물린 사람의 기사입니다. 저는 항상 실거주 한 채를 장만하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하지만 아무 곳에나 실거주 한 채를 장만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학군, 호재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괜찮은 지역에 실거주 한 채를 몸빵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수익을 내고 갈아타는 게 정석인 건데 이런 기사를 보면 실거주 한 채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워닝을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기사입니다. 만약 재테크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기사를 보고 실거주 한 채도 위험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갖게 돼서 나중에 부장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장에서도 버티는 곳을 찾아내고 어떤 이유로 버티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곳을 사야 된다고 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주식시장의 IPO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코너스톤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코너스톤 제도는 주식 공모가격 산정 전에 기관 투자자가 가격을 제시하고 장투형 물량을 미리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장투형 물량이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물량이 쏟아지지도 않을 거고 기관 투자자의 가격이 공모가격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모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 그런 적정성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IPO를 추진하고 싶기 때문에 IPO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게 됐으니까 내년부터 IPO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추진되는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당장 이걸로 뭘 해야 한다,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찾은 방향성의 하나인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찾아올 테마라는 걸 공유하려고 가져온 기사고요. 설령 메타버스가 사기라고 하더라도 몇 번의 펌핑은 주기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서 열매를 빼먹어야 되겠죠? 꾼들이 전세 사기를 해먹는 걸 완전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한 피해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건 저희 이전 영상들에서도 공유를 했었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거고 하더라도 금액을 느린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빌라보다는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로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 역세권 신축 빌라 같은 외적 조건을 너무 보지 말고 또 너무 눈에 띄게 유리한 계약을 주의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건 아예 전세를 사지 않는 거겠죠. 월세 위주로 살다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버리면 적어도 전세 사기로 돈이 뗄 염려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는 실버타운 입주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기사입니다. 아직 실버타운이 많지도 않고 있는 것도 소규모라서 규모가 굉장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주민들이 내는 돈만으로 식사 같은 걸 유지해야 되니까 입주민들이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의 부양을 이런 기관이 맡을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더 실버타운 같은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점, 그리고 이 시장이 커져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자식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겠죠. 혹시나를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돈을 불려놔야 되는 겁니다. 작년부터 저는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사에서도 계속해서 반감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반감기가 왔을 때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유명한 걸로 유명해지는 것처럼 펌핑되는 걸로 펌핑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투자를 세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금이 없다면 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올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러 곳에 자금이 분산되어 있다면 가망이 없는 곳은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해서 현금화를 해두고 보다 더 수익률이 좋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자산을 깊은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 내로는 이 작업을 끝내놔야 되는 거죠. 제가 괜히 귀찮게 회사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반기를 대비해서 자금 계획을 좀 더 이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로움을 저는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많이 살아났죠. 그런데 이건 몇몇 종목이 상승해줘서 그런 거지 아직도 22년의 하락장에서 회복을 거의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도 40% 넘게 빠진 종목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얘기는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을 해준 종목이 없다는 거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라도 자금을 넣어서 반등을 하기 전에 좋은 종목 살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하반기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시장의 데미지보다는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더 클 거로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상승장이 더 나중에 오더라도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서 미리 사두시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안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금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자금이고요. 그것보다도 오래 더 묻어둬도 되는 자금으로는 투자를 늘려가 보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몇 년의 텀을 두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늘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시장은 해외에 내놨을 때 경쟁력이 많이 밀리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으로는 우리가 세계 1위라고 했었었는데 어느새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으로 과도한 정부 규제를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꿀똥 파이를 풀 때 처음에는 국내 주식만 소개를 했었지만 그 다음 버전에서 미국 종목도 넣었었죠. 그 이유가 이제는 우리나라 회사만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이런 생각 뒷받침해 중에 바로 이번 기사 같은 것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될 회사 인재들이 초상권 문제로 인해서 얼굴이 나온 사람들 사진을 지우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대충 지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데 우리는 본진 인테리어를 고민해서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겠죠. 하지만 국가의 규제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회사를 바꾸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보다도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릴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5배가 뛴 EV 첨단 소재가 20% 넘게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알고는 있는데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에 없는 걸 보니까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걸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5배가 뛰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역시나 적자투성이더라고요. 이런 회사의 종목이 5배가 뛰었다면 제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열된 거라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유자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지 5배나 올랐네. 2차전지 테마네. 뒤늦게 오르는가 보네. 제2의 에코프로빔이 되겠네 하면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투자는 돈을 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거고 그런 선택지를 무한 반복하는 식으로 자산을 풀려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 위험해 보이지만 어쩌면 대박일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다가는 한번 훅 가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전기차 시대를 선언한 미국에 대한 기사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긴 오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그 시기를 너무 독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이든 정부 요구가 무리한 건 아니건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앞당겨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계획도 조금 더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 종목의 비중을 더 늘리는 걸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이번 주에도 10가지 경제 기사를 가져왔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